네, 반갑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마감시험입니다. 자, 시장은 결국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이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대형주들 대부분이 강보합 마감이 됐고요. 하락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약한 하락 정도만 만들어냈습니다. 자, 시장이 잘 지켜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경계감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막판에 수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본다라면 경제지표 발표에 대한 이후의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됩니다. 자, 하지만 고점권에 있는 전력주들은 상대적으로 또 약세를 보이게 되죠. 자, 지금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 개별주 쪽으로 움직임들이 또 상승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또 업종별로는 화학업종이라든지 또는 AI 쪽에서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이 조금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살짝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매수를 해볼 만한 포지션은 별로 없었다 치더라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730포인트입니다. 네, 이 정도 시점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죠. 2730포인트가 기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지켜준 거 아주 좋은 전략이고요. 자, 21선의 각도가 더 빠르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해주면 더 좋지만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61선, 21선이 전부 다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골든크로스 전환 이후에 이격을 좁히기 위한 작업으로 들어갈 텐데 그 지지라인대가 2700포인트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자, 이번 주 후반부에는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조금 더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2시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후반부에 3시 넘어서면서 조금 떨궈주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었죠. 매수 포인트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라인 때는 대체적으로 좀 기다려주면서 진행하시는 것은 괜찮겠죠. 자, 코스닥 상황 보시면 상승 이후에 점점점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2차전지가 조금 강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약세 요인이 됐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코스닥 쪽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면 코스피 쪽에 매수가 더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조금 바뀔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2차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수급 살펴보도록 합니다.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매수를 좀 많이 해줬죠. 1시 50분 넘어가면서부터 매수가 쭉 들어왔고요. 금융투자도 같이 동반 매수가 들어옵니다. 연기금은 매도로 전환됐지만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타격은 없었고요. 둘이 합쳐가지고 2천억 넘게 순매수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오후에 조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유지가 됐었고요. 기관들은 관여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매가 코스닥의 주요한 포인트가 작용이 됐었고 후반부 들어가면서 코스피 쪽으로 매수가 집중되면서 추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을 조금 후반부에 압박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동향은 일단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체적으로 보합세죠. 근데 강보합이 많아요. 빨간색이 더 많죠. 삼성전자는 0.13 마이너스지만 이 정도 지지점 잘 유지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하이닉스는 아까보다 좀 더 올랐네요. 0.8% 정도 상승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SDI, LG화학 전체적으로 좀 꼬리를 좀 달아주긴 했습니다만 상승 기조 잘 유지해줬고요. 오늘 유일하게 하락한 종목은 은행주입니다. KB금융하고 신한지주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 보합이죠. 네, 강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아차도 보합인데 특별하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죠. 전체적으로는 지금 전부 다 보합세, 강보합세 유지가 되었다. 상승세 유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은행주 쪽은 조금 약세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화재,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것들 또 오늘 그 실적 좋게 나온 거 현대해상 그 다음에 DB
네, DB손해보험 이런 보험주들 움직임들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특별한 게 없고 그냥 뭐 특이하게 움직일만한 포인트도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린 거 오른 거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와닿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겠죠. 자, HMM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아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19,000원, 20,000원대 저항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항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그런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폭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돼버리면은 조금 부담스럽다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역시도 시총 2위로 다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위쪽 꼬리가 길게 달려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10만원 아래쪽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하면 주가가 또 빠질 수도 있죠. 자, HLB도 지금 하락세 전환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라면 오늘 매도 포인트를 가져왔을 것 같아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 지된 이후에 반등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쪽 저항대 두껍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오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뭐 의미가 있다거나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에서 보면은 그냥 대부분 보합이고요.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도 보시면 저점권에 더 밀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열어주게 된다면 얘네들이 밑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매수 포인트가 나오진 않았죠. 오늘 뒤로 넘어가 보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 0.71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냥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조금 애매한 단계. 동기진맥힘 역시 마찬가지 저점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냥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 때는요 우리가 처음에 매수했던 그 가격대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라서 약간의 수익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면은 글쎄요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원익 IP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점을 잡아준 듯한 느낌이긴 한데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져야지 추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대체적으로 좀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JYP 엔터는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가네요. 자, 지금 오늘 최저가 다시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6만원 어제 종가와 똑같네요. 6만 100원 마무리돼서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SM은 그래도 조금 올라가서 조금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은 것 같아 보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상황이 더 좋지는 않죠. 근데 시총 상위 종목들에 비해서 중간 단계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 포인트는 조금 약세. 근데 대형주들이 움직임들은 좀 그래도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고 중소형주가 받아주니까 대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그런 형태로 오늘 코스닥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등락 현황 살펴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1021개 종목이 상승, 515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528개 종목 상승, 344개 하락입니다. 여기도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다만 상승의 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의 맹점이겠죠. 자, 상승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승률 보시면 ITM 반도체, 토마토 시스템 이 두 종목은 상한가, 그 다음에 SK 이터넥스까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시총짜리가 다 작아요. 그죠? 몇천억대. 좀 큰 것들은 솔브레인 홀딩스, 뉴트리, 이제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이 조금 시총이 좀 크고요. 그 외에는 천억대, 대부분 천억대죠. 그 다음에 YC가 1조 원대, 그 다음에 나노엔텍 995억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 도움이 안 되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상승 포인트는 35개 정도 잡혀 있지만 좀 띄엄띄엄 있는 듯한 느낌이고 아래쪽으로 훅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상승 종목의 숫자가 35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상승 포인트 볼게요. 2.8% 아침하고 비슷합니다. 똑같나요? 아침하고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하락률이겠죠. 하락률은 아침에 2%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1%대였나요? 네, 그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SE 홀딩스가 많이 내렸네요. 그 다음에 S바이오 메딕스, ICH, 재룡산업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제법 많네요. 네, 9% 이상 하락한 종목이 ETF 제외하면 10개나 되는데 이 중에 전선 관련주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전선주, 세명전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원전선, 삼화전기, 재룡산업 뭐 전력 관련주들 움직임이 별로 안 좋죠. 재룡전기 이런 것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좀 이제
변동폭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1.45, 그래도 아침하고 좀 비싼 단계이긴 한데 1.5% 정도, 1%대 네, 상승이 나왔을 것도 같은 느낌이네요. 계좌 상황으로 보면은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글쎄 제 계좌도 오르긴 했거든요. 제 계좌도 분명히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기는 한데 조금 네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뭐 이렇게 막 1%대, 2%대 막 이런 상승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내린 것도 아니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네 지금 저쪽은 이제 제가 있는 포인트는 오늘 뭐 배당금 들어와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형주 쪽 움직임들이 그래도 조금은 둔화됐잖아요. 그 현대차 오르긴 했잖아요. 오르긴 했는데 이게 뭐 0. 몇 %대 상승이기도 하고 하이닉스 0.8%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이 좀 많은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조금 이렇게 약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계좌가 오른 게 중요하죠.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그러면 된 거죠. 뭐. 네.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현대차 매도가 좀 있었네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쪽 매수가 있어서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 보시면 되고요. 현대해상 오늘 실적 좋다고 해서 매수가 쭉 들어왔었고 SDI, 현대 마린 솔루션 등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다른 쪽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나오면서 네 이쪽이 조금 애매해진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 들어왔고 레버리지, SDI 뭐 등등등 들어가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쪽만 가지고 좀 건드린 모습이고요. 네, 매도는 이제 현대차 쪽에 매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파는 그런 모습 좀 있네요. 자, 삼성전자가 바닥일 것이다라는 인식을 금융투자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주가가 같이 뛰어 올라가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개선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외국이 좀 넘어가시면요. 하이닉스 순매수 가장 많았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는데 하이닉스 매수가 더 많았죠. 그다음에 현대차 매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테오젠, LG화학 등등등으로 네,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이 하이닉스와 현대차, 매도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카카오도 오늘 매도가 좀 있어요. 카카오도 지금 상황 되게 안 좋아요.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안 좋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전선주도 매도가 좀 나왔어요. 은행주 매도 좀 있었고요. 방산주 매도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 모비스도 매도가 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지 않은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 반도체 쪽에서 지금 또 해증을 약간 걸고 있다는 얘기죠. 더 갈 것이다 생각되는데 지수는 조금 붙잡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수는 더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문제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계심은 아직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PPI보다 CPI가 더 중요하니까 내일, 네, 우리는 휴일이지만 내일 시점에서 포인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오면은 무난한 마무리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된 거고요. 주가 흐름은 일단은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우리가 목요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분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그렇게 참고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휴일이 와가지고 또 쉬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버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만 잘 유지하시고 가시면 주가가 상승할 때 또 계좌가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만 잘 유지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모처럼 또 휴일이니까 푹 쉬시고요. 네, 내일 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절에서 또 공양 하실 분들은 또 거기 가셔가지고 또 하시고요. 네. 자, 아무튼, 네, 풍족한 휴일 보내시고, 편안하게 즐기시다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종목 진단, 네, 또 살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